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아침 9시에 발표된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5월 수출 실적인데요. 26년 만에 최장기간 무역 적자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수도권 아파트 어떻게 될지도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1990년 2월 16일 아파트 시세 보겠습니다. 중계동 경남 아파트 31평이 1억 1천만 원이었고요.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 1차 33평이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경남 아파트하고 한양 1차하고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자,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압구정동 한양 1차 34억 원, 경남 아파트 9억 5천만 원입니다. 자, 매매 가격이 2천만 원에서 3배 이상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가지고 싶어하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전 9시 관세청에서 발표한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16.1% 감소했다는 거죠. 무역 적자는 43억 달러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일평균 데이터 기준으로는 수출액이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네. 야, 이거 무역 적자가 심상치 않다. 26년 만에 최장기간 무역 적자가 시작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수출입 데이터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수출, 중국으로 얼마나 많이 수출했냐? 마이너스 2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초에 가장 큰 희망은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이었는데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너무 나쁘다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1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거에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마이너스 35.5% 감소했습니다. 자, 5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4월 달에 감산을 했었고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을 사람들이 기대했었는데 여전히 큰 폭의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전망했던 것은 바로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 상반기 때는 성장률이 1.1%로 저조했다가 하반기 때 2.0%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은 연간 성장률 1.6%니까 그래도 상반기만 잘 버티면 하반기부터 괜찮은 흐름으로 넘어갈 거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5월 데이터만 봐도 과연 하반기 때 2% 성장률 가능할까?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거죠. 최근 많은 기관들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5월 20일 무디스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두 달 만에 또 낮췄고요. IMF도 비슷한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 금통위가 있을 때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되거든요. 한국은행 경제 전망도 아마 1.5%로 맞춰질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금통위를 앞두고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야, 리오프닝 효과가 없더라.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더라. 상저하고 전략도 다시 수정해야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 금리 동결은 당연하고 금리 인하까지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8월 인하 전망했고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10월달 또는 11월달 인하 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아니아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4분기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죠. 물론 경기 하나만 보고 금리 인하를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죠. 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근원물가는 여전히 고물가 상태입니다. 3개월 연속 4%대의 근원물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가 안정 목표제 2%를 2배 정도 웃도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빨리 못 낮출 거란 전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지표 요즘 이제 나오는 거 보시잖아요. 무조건 근원물가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근원물가가 높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GDP 갭 때문입니다. 실질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뺄 때
GDP 갭이 나오는데 얘가 플러스면은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얘기하고 마이너스가 나타나면 디플레이션 갭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100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감안을 해볼게요. 근데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100이 아니라 97만 생산을 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 능력 대비 조금 생산한 거잖아요. 그럼 남는 자원이나 인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과 그리고 원자재 같은 수요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고용이 적게 되게 되면은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원자재 수요를 덜 가져 쓰게 된다면 당연히 공급 측 인플레이션 완화 압력을 발생하게 되면서 이게 디플레이션 갭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실질 성장률 지금 1.5%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잠재 성장률 2%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GDP 갭이 마이너스 0.5%가 되는 거죠. 디플레이션 갭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오르기보다는 낮아질 거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한 근원물가에서는 이 소비 여력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계속 감소할 거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다 막대한 부채를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다 이것을 변동금리로 받았잖아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직격탄을 받는 구조더라. 금리가 오르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또한 다른 국가 대비해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에너지 공공요금을 늦게 올리면서 그 충격을 이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까지 심하다 보니까 더욱더 실질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물가가 오르기 힘들 거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근원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가공식품이나 서비스 요금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없을 거라는 거죠. 교촌치킨이 4월 3일 날 치킨 가격을 3,000원 올렸는데 다시 할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소비가 못 따라간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공식품이나 서비스 요금이 다시 마이너스로 가진 않겠지만 일단은 더 못 올리는 수준 언젠간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원물가가 낮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지금 5월 대한민국 CPI 전망이 한 3.5% 나오게 됩니다.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근원물가는 언제 낮아질 것인가? 일단 저는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 같은데 일단은 3분기 또는 4분기에 지속적으로 낮아질 거라는 흐름이 있다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부터 영향을 주는 것은 전기, 가스, 기타 연료, 물가 상승률인데 보세요.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4분기부터 인상률이 크게 둔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4분기가 되면 그동안 27% 올라왔던 것도 사라지게 되겠죠. 근원물가 0.7에서 0.8%포인트 정도 낮아질 거다. 이거 하나만으로 예상이 가능하고요. 또한 작년 4분기에 여러분들 환율 기억나세요? 그때 1,400원을 넘었었잖아요. 자, 그 고환율에 대한 기저효과도 이번 4분기 때 나타날 것이다. 그럼 근원물가가 눈에 띄게 떨어질 것이네. 이미 헤드라인 CPI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근원물가까지 낮아지고 침체도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정도 통화정책에 반영될 거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근데 경기 침체가 부동산 시장 하락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무역 적자가 심한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냐? 자, 경기 침체가 소득 감소 요인이 될 것이고 주택 수요가 감소될 것이며 집값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연도별 한국 성장률 좀 볼까요? 자, 2018년에 경제 성장률 2.9%였는데 2019년에 2.2%로 뚝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서 대한민국 침체가 유난히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요, 코로나19 쇼크로 마이너스 0.9%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죠. 자, 근데 2019년에 집값이 과열돼서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요. 2020년에 집값이 폭등을 해버려서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집값 급등 시기였지만 오히려 한국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면서 수출 위축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딱 대한민국 경제 상황,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매칭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걸 좀 과거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일단 그 원인을 저는 전세대출 확대로 보고 있어요. 금리와 부동산 흐름 연계가 강화됐더라. 금리를 낮추면 무조건 전세 가격부터 튀어오르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해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침체의 침만 보여도 그냥 금리부터 낮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엇인가 경기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빠른 통화 정책이 생기더라. 그래서 경기 침체가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부르고 그것이 집값을 오르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소득이 줄었는데 어떻게 집을 사나요? 집은요 자산으로 사는 거예요. 연봉이 2억이든 3억이든 내가 가진 돈이 5천만 원 1억이면요 10억짜리 집 못 사요. 하지만 연봉이 적다 하더라도 내가 5억 6억 정도 갖고 있으면은 10억짜리 집 연봉이 낮아도 살 수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모든 자산은 자산 베이스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 자산이 현금이 될 수도 있지만 외곽 지역의 아파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가 무조건 집을 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재적인 상급지 매수 대기 수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으면요 더욱더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지금 10억 넘는 예금만 4월 26일 기준으로 800조에 육박합니다. 지금은 예금 금리가 3.5%나 되니까 예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만 얘가 나중에 2%대, 1%대 낮아지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된다는 거죠. 그때 부동산 시장은 지금과 또 다른 움직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20일 수출 실적으로 하반기 경기 개선 기대감이 크게 약화가 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근원 물가 하락 가능성, GDP 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5월 25일 금통일 앞두고 금리 동결 전망 및 연내 인하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침체 시기에 부동산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부동산 공부 단 한 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현재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예스입사,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